자, 이어서 취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7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취소 위에다 이거를 꼭 써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근데 그 계약이 사기 계약이었다. 아니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었다. 그럼 그런 계약들은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계약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졌더라. 취소를 하기 전과 취소를 한 후로요. 취소 전에는 유효부요? 유효. 근데 취소를 하고 나면요. 취소를 하고 나면 이 계약은 뭐로 바뀌어요? 꽝으로 된다. 꽝. 무효로 되는 거죠. 자, 이를 취소라고 정의를 내렸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갑이요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였다. 사기 계약이었다라고 판명이 나왔어요. 예컨대 갑이 신봉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요, 이 땅을 을한테 사기당해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사기로 인한 계약이니 취소 전에는 유효이고요.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탈바꿈 되죠. 자, 이 취소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취소권입니다. 자,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사기당한 사람이지. 사기당한 사람 갑이 취소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계약 상대방이죠. 이 사람이 상대방. 상대방한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기당한 사람 갑이 신봉사가. 누구에게? 사기친 을에게. 근데 만약에 땅을 을이요 이걸 가져다가 이걸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겼다. 그럼 병이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병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땅이 여기서 병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계약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을에게 합니다.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병이 땅 농사 짓더라도 을에게 취소하는 거, 을에게. 왜요? 계약을 맺은 게 을이니까요. 이 논의가 바로 취소권에 관한 논의. 자, 그러면 책으로 오셔가지고 볼까요? 취소의 개념. 유효한 법률 행위를 뭐해서?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꽝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 이를 취소라고 그래요. 뭐를요? 유효를 뭐로? 꽝으로 만드는 거. 유효를 꽝으로 만드는 것, 이를 취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유효의 동그라미, 꽝의 동그라미 두 가지를 써주시면 깔끔. 근데 여기서 기억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하나 써두셔야 될 단어는 계약 해제라는 것도 비슷해요. 해제도 취소하고 아주 비슷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차이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제도 똑같아요. 유효를 뭘로요?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꽝으로. 어쭈구리. 그럼 이거나 유효를 꽝으로 만드니까 이게 해제나 취소나 도찐개찐 아니에요. 예, 아주 비슷해요. 근데 법리상, 우리 민법상 다르게 쓰여요. 어떻게 다르게 쓰냐면 유효를 꽝으로 만들어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냐? 해제는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해제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요. 어느 한쪽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취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붙여요? 해제한다라고 말을 붙여요. 계약 파기를 할 때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뒤집었어. 뒤집은 이유가 뭐야?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그건 해제예요. 근데 유효인 계약을 뒤집었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죠? 뒤집었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원인이 채무불이행이면 해제고요. 사기로 뒤집었어. 그럴 땐 뭐라고 그래요? 취소. 착오로 뒤집었어. 그것도 취소. 미성년자 한 계약이라서 뒤집었어. 그것도 취소예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였거나 착오였거나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었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해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런다? 이거는 취소라고 한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계약 뒤집는 거, 유효인 계약을 뒤집는 거를 원인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요. 채무불이행으로 뒤집으면 해제, 사기나 착오로 뒤집으면 뭐라고 그래요? 취소라고 이름 붙여요. 오케이. 그래서 쓰임새가 다르다. 쓰임새가 원인에 따라서 다른 걸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원인이 채무불이행이냐 사기냐. 오케이. 뒤집는 건 똑같아요. 유효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파기해서 뒤집는 건 똑같은데 이 점이요. 이 원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몇 가지 다른 거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해제하고 취소가 조금 다르게 쓰이죠.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요 뒤죽박죽 써요. 뒤죽박죽.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그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해 줘야죠. 계약됐단 말이죠. 짜장면 4그릇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네 이거. 안 오죠. 기다려도 안 오죠. 그때 전화해가지고 우린 뭐라고 그래요? 취소한다고 그래요. 잘 볼까요? 취소라는 건 언제 쓰죠? 사기였거나 착오였거나 미성년자가 계약했거나 이런 때 취소라는 걸 쓰죠. 그럼 중국집이 날 사기쳤어요?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니까 원래는 뭐라고요? 해제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뒤죽박죽 써버려요. 실생활에서는. 근데 법리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 해제와 취소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자, 그럼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책으로 오실까요? 이를 취소권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취소권자. 사기당한 사람이지. 아니면 내가 미성년이면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거지. 갑이죠, 갑이. 신봉사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우리 민법에 딱 네 사람만 딱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여기서 제한능력자라는 거는 이런 뜻이죠. 거기 써볼게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두 번째는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이 개시된 사람. 미성년자는 이해되시죠? 만 19세 미만인 사람. 성년 후견하고요, 한정 후견. 후견 개시라는 건 똑같은 후견 개시인데 이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죠.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때 이 성년 후견 개시는 예전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냐면 금치산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쉬센말로 뭐라고 그래요? 맛이 확 간 사람. 이분은 한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뭐라고요? 한정치산자. 용어가 좀 세련되지 못해서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게 됐죠. 이렇게 성년 후견하고 한정 후견 개시 같은 맥락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금치산자, 이를 한정치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냐면 의사결정 능력이요.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모자라죠. 엄청 많이 모자라는 사람. 그럼 이분은 누가 필요해요? 후견인이요. 후견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L그룹 왕 회장님이, L그룹 그러면 롯데그룹이죠. 왕 회장님이 나이 90 몇 세가 됐죠. 95세가 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그죠? 재산이 많고 이러니까요. 이분의 자제분들이 우리 아버님을 뭐 해달라고요? 저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오락가락해. 딴 사람한테 재산을 다 증여해버릴 것 같아. 불안하죠, 자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우리 아버님의 재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이 자제분들이 법원에다가 심판을 청구했어요. 우리 아버님을 뭘로 해주세요? 성년 후견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전문가 감정을 거쳐서 이분한테 필요한 게 누구다? 성년 후견 계시다, 한정 후견 계시다. 이거를 법원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을 성년 후견 계시를 명했다. 성년 후견 심판을 했다.
그러면 누구를 임명하게 돼요? 후견인을요.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 될 뭐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이제 여기 선임이 되죠.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이분이 이분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서 하게 되죠. 재산이 안 빠져나가도록 함부로. 이분을 후견인. 이 후견인, 이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람, 후견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이 계시된 사람. 피자를 써요. 이분이 바로 누구?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왕 회장님이에요. 왕 회장님은 이 변호사 후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어요. 조력을 해요. 도움을 받게 됐죠. 받게 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이 계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호사는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후견인. 이 사람을 조력해 주는 사람. 근데 이분이요, 정신이 완전히 갔다. 이분이요, 사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하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한 달이면은 90%는 멀쩡해요. 90%는. 가끔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판단력이 흐려져.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때는 뭐라고 그러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해요. 이건 가끔이죠. 가끔. 정신이 완전히 맛이 간 게 아니라 일부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이때도 후견인은 필요해요.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분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서 법은 다르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은 약자죠. 약자기 때문에 이분들을 법이 보호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분들을 셋을 묶어서 미성년이나 성년 후견이 계시된 분이나 한정 후견이 계시된 사람, 이런 분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제한능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한능력자. 능력이 온전해요? 아니야. 온전치 못해. 제한적이야. 제한능력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체결한 계약. 이 계약은 뭐예요?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사유다. 같이 해보실까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이야.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 취소 사유로 해서 이분들이 한 계약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잖아. 이분들이 한 계약은 취소해가지고 재산 준 거를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법이 보호막을 쳐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할게요. 미성년,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계시. 이분들은 제한 능력자라고 이름 붙이고, 이분들의 계약은 법이 이렇게 보호해준다. 여기까지. 그래서 취소권자의 첫 번째는 누구? 제한 능력자. 두 번째는요, 법정 대리인. 이분의 누구? 법정 대리인. 이분도 취소권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밑줄 그으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착오로 의사표시한 사람. 이분을 저는 이어서 이렇게 해요. 사기만 하나만 가져올게요. 사기당해서 계약한 사람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글자를 하나 바꾸면 법이 아니라 밥으로 바뀌어볼게요. 법을 밥으로 바꿀게요. 법과 밥은 단어 하나 차이죠. 점 하나 차이.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 상속인. 신봉사가 사기당했죠. 그러면 누구요? 신봉사가 죽어버렸다. 열받아서 죽으면 신봉사의 자제분, 심청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청이도. 이를 누구? 상속인. 그래서 암기법을 하나 가져왔어요. 취소권자는 우리 법이 딱 넷을 못 박았어요. 그 넷이 누구냐? 제사밥상. 이 암기법.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암기법을 써요. 암기법, 이게 합격 키워드죠. 제사밥상. 여기서 밥은 누구요? 법정 대리를 말한다. 제는 누구? 제한 능력자. 사는 사기당한 사람. 밥은 법정 대리를 말한다. 법정 대리. 상은 상속인. 오케이. 그래서 법이 정한 취소권자는 네 분. 제사밥상입니다. 취소권은 제한 능력자만 취소하나요? 법정 대리인도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 가능하더라. 꼭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 그럼 취소는 이쪽에서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쓴 계약 상대방, 이 사람한테 하는 거지 현재 땅 주인 병에게 하는 게 아니다. 2번입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계약 상대방이다. 별표.
갑이 신봉사가 계약서상의 상대방 을에게합니다. 을에게. 현재 땅 가지고 있는 병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냐? 10년입니다.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10년. 그래서 취소권자는 제사밥상.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 계약서상의 상대방 을이다. 세 번째죠. 취소 기간은요. 취소의 기간은 계약서 쓴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라는 거 별표할까요? 근데 앞에 분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거 나중에 패스하고 뒤에 볼까요? 법률행위시요. 법률행위시라는 말은 무슨 뜻?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10년이라는 뜻이다. 그래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취소권은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그럼 10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계약은? 신봉사가 취소를 못한다는 거지. 취소를 못하면 계약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손 못 대버리니까. 그래서 취소 기간이 법적으로 아주 유의미하다. 몇 년? 10년이다. 언제부터? 계약일. 계약일을 우리 민법 조문에 뭐라고 적어놓았을까요? 법률행위시라고 적어놓았다. 거기 밑줄 쫙. 그래서 취소권에서 우리는 중요한 논점 3개를요. 논점 3개를 잡았어요. 이 3가지가 우리 시험에 객관식에 단골.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취소권 행사 보시겠습니다. 행사의 첫 번째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형성한다. 뭘 형성할까요? 유효를 꽝으로. 유효인 계약을 꽝으로 형성하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니까 이를 형성권.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형성한다. 질서를 새로 만든다. 유효였던 거래를 꽝으로. 꽝을 유효로 만드는 것도 형성이죠. 둘 다 형성권에 들어갑니다. 옆에 보시면 취소권, 해제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성권이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부터 꽝이 돼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기 잘 볼까요? 계약을 맺은 게요 2010년이었어요. 취소가 된 거는요 취소하겠다. 취소 통보를요. 취소 통보를 한 거는 2019년이었어요. 2019년. 통보가 간 건 2019년. 계약은 2010년. 그럼 계약은 취소 통보가 저 상대방한테요. 신봉사가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 보내서 갔죠. 가게 되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 꽝이 될까요? 꽝이 되는 거는 통보서가 간 날 이때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로? 처음으로 소급해서 꽝이 돼요. 이때로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이 계약은 어떻게 돼요? 꽝이 됩니다. 소급이라는 거 발표할게요.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뭐라고요? 계약이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 꽝이 된다? 처음부터 꽝이 된다. 오케이. 처음부터지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다. 왜? 소급해버리거든요. 맨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는 걸로 됩니다. 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꽝이 되면 어떻게 하더라, 서로? 내가 받은 거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거니까 돌려줘야지. 얻은 거 토해내야지. 이를 뭐라고 피한? 부당이득 반환 처리하고 헤어져, 우리. 끝. 정리. 취소는 유효인 거를 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간단 명료. 유효를 꽝으로. 그래. 두 번째 누가요? 취소권자가 합니다. 제사밥상. 기간은요? 마지노선 10년입니다. 이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한테. 나 취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통보하면 돼요. 통보. 효과.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서 쓴 날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서 꽝이 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급해서 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살만 좀 더 붙여나가시면 취소가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법 총칙의 마지막이죠. 조건과 기한 만나보실 차례. 자, 이제 전체적인 민법 총칙의 얼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볼까요? 자, 민법 총칙은 딱 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딱 하나가 뭐냐?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겁니다. 뭐를 공부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요. 이걸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다? 계약이라고 읽는다. 법률행위를 하면요.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생기더라? 권리가 생기지.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요. 권리나 뭐가? 의무가 발생하더라.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다른 말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때 이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면 원시취득, 누군가를 통해서 생기면 승계취득. 바로 권리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1장에서. 그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나요? 법률행위 때문에 일어나죠. 2장에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다루게 됩니다. 2장이 바로 법률행위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필연적으로 뭐를 깔고 들어가요? 의사표시를요. 의사표시를 해야 법률행위,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3장에서 우리는 3장에서 뭐를 공부합니다? 의사표시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비준의 표시, 호의 표시 등등을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보통 내가 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계약을 하죠. 그런데 내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내 대신에 대리인을 보내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사장의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꽝인 경우가 있고 일단 유효였다가 꽝인 경우가 있더라. 그게 바로 5장의 무효와 취소가 되겠습니다. 5장의 이는 뭐죠? 무효와 취소장. 마지막 6장이죠. 민법 총칙의 마지막은 조건과 기한이죠. 이 부분입니다. 계약을 할 때 여기다 뭘 붙여놓냐면 조건을 붙였어. 조건을. 내가 땅을 얘한테 어떻게 할게? 증여로 줄게. 증여할게. 증여로 뭐 할게? 줄게. 주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데? 어떤 조건 하에 주는 건데? 증여는 증여인데. 증여가 뭔데? 법률행위죠. 그 증여는 증여인데 어떤 조건 하에?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땅을 증여로 준다고. 합격하면 조건이죠. 기한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너한테 증여로 줄게. 기한이죠. 이 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관이라고 해요. 계약에다가 증여라는 계약에다 뭐를요? 부관을 붙였어. 뭐를 붙였어? 부관을 붙였어. 부관이 뭔데? 특약이야. 특약. 조건이나 기한이라는 뭘 붙였어? 특약을 붙였어. 어쨌거나 이것도 계약을 한 거야. 단 거기다 뭐를 붙인 거야? 조건을 붙인 거야. 합격하면. 합격이라는 조건을 붙였어. 합격하면. 이번에는 뭘 붙였어? 기한을 붙였어. 내가 어떻게 하면 줘? 사망하면. 내가 사망하면 줄게. 이런 조건하에, 이런 부관하에 계약을 했어. 그럼 이 권리는, 이 사람한테 권리는 언제 생길까요? 증여로 인한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면 합격할 때, 합격해야 생기고 사망할 때 생기는 거죠. 오케이. 이래서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뭐에 의해서? 법률행위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법률행위 하부 요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껴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대리가, 무효취소가, 조건기한이 법률행위의 하부 요소로 껴있더라. 결론!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하나 공부한 거예요.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뭐가요? 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권리의 득실 변경이 생기죠. 결론 하나죠. 민법 총칙은 딱 하나를 공부한 거다. 법률행위 하나를. 이게 밑에 하부 요소로 뒷받쳐주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총칙이 머릿속에 팍 들어오실 거예요. 간결하시죠? 오케이. 이게 공부의 힘, 체계도의 힘, 양민의 힘입니다. 자, 이제 조건 기한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논의는 기본하고 심화 과정에서 펼쳐드리고요. 여기서는 기본 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기한 둘을 묶어서 우리는 부관이다라고 했어요. 부관 옆에다 써주실게요. 부관이 뭐예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덧붙인 거. 내가 계약을 하는데 증여라는 계약을 하는데 여기다 뭘 붙인 거야? 특약을 붙였어. 특약을. 이런 거는 어느 책에도 어느 교재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이걸 써두셔야죠. 진짜 필요한 거. 여기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쫙 위에다 넣어주시고. 이랬더니 민법 총칙이 쉬워졌어. 그죠? 오케이.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증여라는 계약을 할 때 여기다 특약을 집어넣잖아요. 이를 부관이라고 그런다. 부관. 그 부관엔 우리 민법에 조건과 기한 두 놈이 있더라. 두 놈이.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 조건은 내가 합격하면 이걸 증여로 준다고 그랬죠. 합격이라는 거는 확실해 불확실해? 시험에 불확실하지. 불확실하면 이를 조건이라고 그래요. 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 장래 발생할 사실이 어떤 거면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오케이. 적어 보실게요. 어떤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거냐 확실한 거냐, 이거에 의해서 조건과 기한을 식별합니다. 책에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장래 발생할 사실이죠. 장래 발생할 사실이 두 개로 쪼갠다. 두 개로. 불확실한 사실이면 불확실하냐? 그러면 조건. 장래 발생할 이 사실이 어떤 거면 확실한 거면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라고 붙인다. 오케이. 두 개를 이렇게 식별하게 됩니다. 조건을 붙이면 뭐라고 그래요?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을 붙이면 뭐라고 그래요? 기한부 법률행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격하면 아빠가 차 사준대. 언제 사준대? 합격하면. 그 조건부네. 조건부 법률행위네. 아빠가 나한테 아파트 준대. 언제 준대? 아빠 죽으면 준대. 기한부 법률행위네. 왜? 아빠가 죽어 안 죽어? 죽죠. 죽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죠? 우리 시험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변리사 시험에. 강아지가 죽으면 개집을 줄게. 강아지가 죽으면, 야는 조건부예요? 기한부예요? 죽으면 조건 같죠? 아니죠. 기한입니다. 왜요? 안 죽으면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죽어야죠. 기한이죠. 기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 차이 정확히 구별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서 재미있는 거 하나 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사례 볼까요? 책에 갑이 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논현동 소재의 건물과 양평 소재 토지를 5살짜리 딸 을에게 증여한다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넣었어요. 누가요? 갑이. 누구한테요? 을에게. 딸이죠. 딸에게.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증여한다. 건물을 증여한다 그랬는데 여기다 특약을 넣었다는 거죠. 특약. 그 특약이 첫째, 이 딸이 뭐하면? 이 딸이 현재 5살입니다. 결혼하면 줄게. 그러면 이거는요, 결혼하면은 확실 불확실? 불확실이죠. 이거 조건부 계약이네. 조건부 법률행위네. 오케이. 두 번째, 쌍괄호 2번이요. 을녀가 뭐하면? 성년이 되면. 얘가 뭐가 되면? 성년은 언젠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겠지. 성년 되죠. 19세 되죠. 되면 주는 거죠. 이건 뭐죠 그럼? 기한부 증여네. 기한부 법률행위.
그럼 이 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됐을 때. 야, 이건 조건을 걸은 거니까 조건이 뭐 할 때? 성취 시에. 성취 시에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결혼했을 때 유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년이 되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언제 생길까? 효력이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기한이 뭐 했을 때? 도래시라는 표현을 써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성년이 됐을 때. 성년 된 때지 이거는. 성년 된 때고 이거는 뭐 할 때요? 결혼할 때. 그래서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 법률행위와 기한부 법률행위는 효력이요. 이 계약의 효력이 언제 생겨요? 지금 생기는 게 아니죠.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계약은 지금 했어도요. 5살짜리하고 계약 지금 했어도 효력은 언제 생겨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 조건이나 기한은 계약은 이때 한 거예요. 이때 계약을 하고 효력은 언제요? 나중에 한참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게 바로 조건부나 기한부 법률입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나중에 뭐가 돼요? 효력이요. 효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뭐가 생깁니다?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오케이. 이를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를 강의하러 갔을 때 지방에 부산에 강의를 갔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아주 기억나는 사건이죠. 이 둘은 친구 사이예요. 이분이 벤처 기업을 하셨고요. 이분은 고향 친구, 아주 친했던 친구. IMF 막 직후라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죠. 그때 정부가 벤처 기업을 많이 띄웠죠.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분이 벤처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는 거지. 돈이 너무 없는 거지. 투자자를 막 구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줘. 가족한테 갔어요. 가족한테. 나 돈 좀 투자해줘. 이 사무실 구하게. 직원 몇 명? 2명. 사장 1명. 딱 3명이 시작을 했어요. 가족도 외면했어요. 가족도. 친구들이나 가족도 다 외면했어요. 왜? 이거 볼만한 뭐가 없잖아. 변변한 게. 그 중에 누가? 이 친구가 이 벤처 하시는 이분한테 그 당시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줬어요. 누가 감동했을까요? A가. 너무 감동했죠. 너무 감동. 다 외면했는데, 가족도 외면했는데 드디어 누가? 친구가 나를, 그 당시에 8천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8억 넘는 돈이죠. 이 돈을 나한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벤처하는 이분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감동했죠.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뭐라고요? 나중에 이런 글을 여기다 썼어요. 뭐 하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코스닥의 회사가 뭐 하면? 상장되면 뭐 하기로? 내 회사를, 주식 전체를 주기로. 회사를 뭐 한다? 넘겨준다. 이렇게 특약을 하게 됐어요. 언제? 1998년도에. 이 계약은 1998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A는 이게 코스닥에 상장될 거를 상상했을까 못했을까? 상상을 1%도 안 했죠. 가능성을. 그러니까 써준 거지. 가능성 없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걸 써준 거죠. 뭐 하면? 상장되면 회사 통째로 넘겨준다고. 증여한다고. 주식 전체를 증여하기로. 오케이.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이 회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이 친구도 기대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반전이 한참 뒤에 일어났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자동차 있죠. 자동차. 예,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GPS 기술이었어요.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벤처하는 이 사장인 저분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때부터 일이 꼬였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분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동창들한테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다 나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그래서 B가 이 친구 핸드폰 번호를 알으니까 여기다가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뭐라고요? 야, 우리 계약대로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그 회사 나한테 넘겨야 되는데 저 가치가 지금 500억 이상 넘어갔어요. 너 나한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그랬더니 A한테서 B에게 문자가 한 통 이렇게 날라왔어요. 뭐라고요? 내용 증명이나 날라온 거죠. 뭐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 맞아. 98년도에. 98년도에 계약한 거 맞는데 법에 보니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가 나한테 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 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몇 년이?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 권리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라고 이쪽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줄이면 뭐라고요? 야, 이 권리가 있긴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뭐에 걸렸어? 소멸시효라는 법리에 의해서. 무슨 시효? 소멸시효라는 법리죠. 소멸시효에 의해서 네 권리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라고 이분이 내용 증명을 이분한테 보내왔어요. 과연 이 친구 B의 이 권리요, 회사를 넘겨받을 권리는 이 사람의 주장대로 없어진 걸까요? 이러면서 여기에 누구예요? 변호사 이름이 밑에 딱 붙어 있었어요. 뭐뭐 변호사. 이름하에 당신의 권리는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의해서 사라졌다, 이 권리가. 이렇게 저쪽에서 주장했죠.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자, 이 논의가 조건기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자, 계약한 거 맞죠? 뭐라고? 코스닥에 뭐하는 조건? 상장되면 주겠다. 법률행위를 했는데 조건부요. 조건부 법률행위죠. 조건부 법률행위를 했는데 상장되면 이거는 뭐죠? 조건이죠.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계약일 날 생기나요? 조건이 성취된 때요. 성취시죠. 성취시.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보그레이. 니 잘 보그레이. 니 변호사가 말한 거는 뻥이야. B가 얘기한 거죠. B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죠. 이분한테. 이분이 첫 시간 여기 강의할 때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 권리,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라고 저한테 질문한 거죠. 제 답변입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분의 권리는 계약일부터 10년이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한때? 성취시효. 조건이 뭐한때? 성취한 시점.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몇 년? 10년 뒤에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이분의 권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성취될 때까지. 성취된 이 시점부터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이분이 코스닥에 상장을 안 하셨어요. 왜요? 뺏길까봐, 회사 뺏길까봐. 당근이죠. 가져가는데, 상장 즉시 얘가 가져가는데, 그죠? 상장 안 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더니 이분이 머리를 썼어요. 어디다가? 일본의 자스닥에 상장을 시켰어요. 실제요. 이건 실화예요. 자스닥에 이 벤처기업이 상장돼 올라가 있어요. 그럼 B는 이 주식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포인트가 이거죠. 코스닥에 상장되면이죠. 코스닥에. 자스닥이 아니라.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이 뭐 했을 때만? 성취됐을 때만 권리가 생겨요. 주식을 넘겨달라고 할 권리가. 아직은 이분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한 날. 이때부터 이 권리가 발생하게 되더라. 아직 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건만 있는 거예요. 조건만. 조건부 권리만. 주식은 아직 없어요. 주식은 없어요. 여기서 빚어지는 분쟁을 조건과 기한의 법리 이렇게 나중에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재밌어지시죠. 뒤로 넘어가셔서 180페이지에 조건과 기한, 개념 볼까요? 조건이란 계약은 체결했으나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면 이를 조건부 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두 번째, 계약은 체결했으나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면 기한부 법률행위 두 개로 구별하실 것. 효력은 언제 생겨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기한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실 것. 나머지 살붙이는 일, 이 부분은 기본 심화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밑에 이어서 조건의 종류를 잠깐 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 강의를 해보면 이거 알 듯 말 듯한 부분이 이 부분,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한번 써보실게요. 쓰면서 가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민법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를 보면 딱 알아요. 이게 암기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테이프를 2배속으로 돌렸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나 2배속으로 여기를 2배속으로 몇 번, 4번 들었어. 그래도 기억 하나도 못해. 왜요? 이해거든요. 여기가 암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1차 과목은 2배속 근무래요. 1차 과목. 2차 과목은 가능해요. 2차 과목은 2배속, 3배속 상관없어요. 근데 1차 과목은 바탕 자체가, 논리 구성 자체가 이해이기 때문에 2배속 근무입니다.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뭐하면 성취가 되면, 여기 조건을 붙이면 이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붙였죠. 조건부 법률행위. 그럼 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이 성취된 날.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뭐 할 때? 성취 시에. 조건이 뭐한 날? 성취한 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유효라는 건 뭐죠? 효력이 생기는 거. 효력이 뭐 하는 거? 생기는 거. 조건이 뭐 한 때? 성취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 이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제가 방금 사례 드렸어요. 그죠?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다 주겠다. 회사 통째로 주겠다. 언제 준다는 거예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되면이라는 게 바로 정지 조건이에요. 상장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겨서 유효가 됩니다. 이 계약이요. 그 친구하고 벤처하는 두 사람 간의 계약이 효력이 유효로 되는 건 언제죠? 유효로 되는 거는 조건이 성취했을 때, 코스닥에 상장됐을 때다. 코스닥에 상장된 때, 이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생겨서. 상장되기 전에 효력이 안 생겨. 상장될 때까지요. 코스닥에 뭐 할 때까지? 상장될 때까지. 코스닥에 뭐 하면 상장된 때죠. 그때 유효가 되는 거죠. 상장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지돼 있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에요. 상장되면 유효가 되죠. 상장 전에는 정지, 멈춰, 스탑이야, 스탑. 그럼 언제 유효가 돼요? 효력은 언제 생겨요? 주식은 언제 가져가요? 상장된 때. 상장되면 효력이요. 효력이 생기는 게 바로 정지 조건이다. 오케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돼요. 무엇이래요 지금? 둘 다 성취되면 똑같죠? 성취되면 똑같은데 성취되면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면 정지 조건. 무효가 되면 해제 조건이에요. 무엇이라요 이게? 헷갈리죠? 예, 여기 그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 시험은 이 부분이 잘 나와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가 돼요? 효력을 잃는 거예요. 이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해제 조건. 예를 들어 볼까요? 흥부하고 놀부하고 토지 매매권을 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토지 매매 계약을 흥부하고 놀부하고 둘이 계약을 했는데 거기다가 특약을 넣었다. 특약을. 어떤 특약을요? 넣어볼게요. 특약을. 흥부가 땅을 왜 사느냐면 거기다 뭘 지려고? 건물 지려고. 건물 지려고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흥부가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조건을요? 만약에 시에서 어떻게 하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내주면 뭐 하기로요? 무효로 한다. 유효로? 아니 무효로, 꽝으로, 없는 걸로 해. 그 조건이 바로 해제 조건이에요. 건축 허가가 나오면 안 나오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건축 허가 안 나오면 뭐로? 유효로 무효로?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계약은 유효로 무효로 한다라고 했다면 이 조건이 바로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무효로 되잖아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로요? 유효로 돼서 효력이 생기문이다. 유효 플러스 나한테 주식이 생겨. 합격하면 벤츠 뽑아준대.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죠. 벤츠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니까 이거는 플러스야, 유효. 나한테 벤츠 생겨. 합격하면 아빠가 벤츠 뽑아준대. 합격하면 벤츠 뽑아준대. 효력이 생기죠. 정지 조건. 합격할 때까지는 정지 멈춰 있음문이다. 해제 조건은 뭐예요? 성취되면 무효로 돼요. 무효로 돼서 계약이 꽝으로 돼. 정리되셨어요? 이제 머릿속에 정리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로,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꽝으로.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 생활 속에서 볼까요? 생활 속에서 아빠가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제대로 똑바로 했는지. 아들한테 내기를 했어요. 아들 1등급 받으면 용돈 1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만 원이다. 1등급을 뭐 하면? 받으면 조건이죠. 받으면 뭐 하기로요? 용돈 100만 원. 100만 원을 뭐 할게요? 줄게 그랬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언제 줘요? 1등급 받으면. 받기 전에는 멈춰 있죠. 이게 정지 조건이네요. 받으면 100만 원 유효죠. 유효가 되네요. 정지 조건. 그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네. 아빠가 안 준 거야. 돈 여기 있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해. 왜요? 아빠가 돈 안 줘도 아빠 거 훔쳐다가 물건 팔아가지고 자기 돈 다 쓰거든. 신경도 안 써요. 아빠 그 돈 쳐다도 안 보는 거지. 자, 이젠 방법을 바꿨어요. 아빠가 뭐라고요? 먼저 줄게. 먼저 어떻게 할게? 주고. 먼저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가 돼요? 돈을 가져간 거야, 아들한테. 아들한테 100만 원 주는 거죠.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등급 못 받으면 100만 원 토해내는 거야.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100만 원을 주고 1등급을 받으면 못 받으면 못 받으면 뭘로? 꽝으로 되는 거야. 이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오케이. 우리 아빠는 이 아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아들을 실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돈을 여기다 가지고 있는 거야. 돈 여기다 가져놓고 어떻게 하면 1등급 성적표 가지고 오면 그때 넘겨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빠는 어떤 아빠는 어떻게 해요? 먼저 준다. 여기다. 먼저 주고 어떻게 해요? 못 받으면 준 거 꽝으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오케이. 이 아이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 중에 어느 거를 더 선호할까요? 오케이. 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아들 어느 거 좋아해? 아빠? 척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책 조문 정리해 볼게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조건의 종류 147조 1항 2항 볼게요. 1항 정지 조건이는 법률에 의한 조건이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문이다. 생기니까 유효.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래 플러스라고 써도 돼. 플러스.
두 번째,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잃는다 옆에다 꽝이다. 꽝. 마이너스. 뺏어가는 거죠. 해제 조건은 줬다 뺏어가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이루어지면 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때, 선량한 풍속에 위반할 때 이를 불법 조건이라고 명명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불법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마약을 밀수해 오면, 마약을 밀수하는 거는 반사회적이죠. 우리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거죠. 반사회적이죠. 마약을 밀수해 오는 조건, 이를 무슨 조건? 불법 조건. 밀수해 오면 내가 50억 줄게. 불법 조건을 걸었죠. 이럴 때는 이 계약은 무효예요. 오케이. 연결해 볼까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인데 이를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인문 강의에서 연결하고요. 나머지 살 붙이는 일, 정리하는 일은 기본하고 심화를 통해서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